안녕하세요. 이창수 교수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다큐로 익히는 커뮤니케이션 제 14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는 마지막 마방이라는 다큐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어, 강의 소개가 강의 진행이 끝나면 15주차 기말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주차 마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다큐는 어,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에 만든 다큐인데요. KBS 명작 다큐 인사이트 아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만든 겁니다. 지금 참하고 돌아가 하는 그 시리즈가 모두 6부 정도로 다큐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파트 마지막 마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참하고도는 가지고 있는 뜻이 우리 끓여 먹는 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와 말을 교환한 옛날 길, 교역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차, 차와 마시는 차와 말을 교환한 교역로, 옛 교역로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에, 옛날부터 이름을 이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실크로드는 약간 북쪽이고요. 이 사마고도는 약간 남쪽입니다. 뭐 중간에 겹치는 도로도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티벳까지 어, 굉장히 긴 길을 교역로로 사용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길이 이제 많이 현대화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티벳까지 가는 그 기차가 얼마 전에 개통이 돼서 그 기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길에 대한 쓰임새가 많이 이제 적어졌습니다. 이 다큐를 찍을 때도 그쪽에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중간중간에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스텝이 얼마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1년 4개월 동안 이 다큐를 찍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춥고 덥고 뭐 그런 그다음에 그 현지인들이 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많이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다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큐를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다큐를 찍었던 스태프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어, 다큐멘터리 하나 만드는데 편당 그 당시 제작비로 2억 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다큐를 만드는 제작비로는 굉장히 많이 지금은 뭐 그렇게 2억 원이라고 하는 다큐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당시가 이제 한 14년 전 정도쯤 되고요. 그 당시에 물가나 다른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사용되는 비용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에, 그 비용을 많이 들인 이런 다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 에, 촬영 기법으로는 가장 고화질인 HD 고화질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4K, 뭐 8K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찍었던 화질보다도 훨씬 더 에, 그 선명한 화질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로는 굉장히 고화질 다큐고요. 지금 봐도 굉장히 그 화면이 선명한 그런 다큐입니다. 그래서 워낙 잘 찍었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를 해외에 수출하기도 한 그런 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잘 만들 컨텐츠가 좋으면 수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 찍은 다음에는 이 다큐멘터리가 우리나라 에이미 다큐멘터리 부분에 최종 후보로까지 올라간 아주 그런 굉장히 해외에서도 호평을 많이 받은 그런 다큐입니다. 그래서 제 일부가 마방이고요. 마방이라고 하는 뜻은 그 말을 운영하는 집단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2부, 제 2부는 이제 순례의 길인데 여러분도 뭐 간혹 텔레비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오체투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삼보 세 발짝을 걷고 엎드려서 한 번 절을 하는 삼보일배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삼보일배를 하면서 자기 신체의 다섯 부위가 다 땅에 닿게 하는 그거를 어, 삼보일배 오체투지 이제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 발자국 걷고 절을 하는데 그 절을 하는 방식이 자기 신체 부위의 다섯 부분 오체가 되는 거죠. 그걸 투지 땅에다가 던진다 이런 뜻으로 예,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순례의 길이 그 삼보일배를 하면서 오체투지를 하는 그 네팔의 티베트 불교도들이 순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이 6개 다큐멘터리 중에서 어,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다큐는 뭐 각 다큐마다 다 특색이 있고 다 재미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제 2부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이 다큐는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보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워낙 달라서 가치관이라든지 종교관이라든지 뭐 경제관념이라든지 이런 게 어, 진짜 달라요. 예. 근데 나름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다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마지막 마방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어서 기회가 되면 제2부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이 저 다큐를 뭐 방학 동안에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나는 왜 사나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들 때 저걸 한번 보세요. 강추입니다. 예. 그다음에 3부 생명의 차, 4부 천년 염정, 5부 히말라야 카라반, 제6부 신비의 국의 왕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티벳에서 그 근방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관이라든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행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6부로 구성을 해서 어, 고화질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한 학기 동안 뭐 봤던 다큐들 굉장히 좋은 다큐들이 많은데요. 국내에서 제작된 다큐 중에는 이만큼 좋은 다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은 다큐고요. 그 내용이나 뭐 이렇게 말을 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이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다큐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큐의 그 파급력, 다큐라는 게 글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기록의 전달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가 어떤 물론 이 다큐라는 게 어떤 의도된 아, 그 의도된 그 뭐라 그러죠? 예. 그 뜻으로 다큐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다큐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다큐를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해설을 할 때 그런 자기의 의도로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 이 참화고도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냥 왜 보세요. 예. 뭐 생각하시려면 생각하시고 그냥 뭐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보는 것만 해도 경이로울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다큐를 만든 방식이 꼭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약 발표와 조별 커뮤니케이션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에, 에, 음, 4주차가 이렇게 돼 있죠. 예. 보통 이제 다큐를 보고 나서는 이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쓰고 핵심 단어에 가로를 넣어보는 이런 거를 저희가 좀 했었는데요.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다큐 요약을 간단하게 하자면은 이 다큐가 기본적으로 티베트 짜와롱 꺼부촌 사람들이 마방을 이루어 중국 원난성으로 떠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강도 건너고 마을을 들러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한방에서 약조로 사용되는 페모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게 버섯의 일종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캐고 험난한 진흙길도 지나고 이게 메리설산이라고 하는 설산이 이제 그 눈으로만 쌓인 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 설산도 건너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한 제사도 지는 산신제 같은 그런 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메리트라고 하는 목적지인 중국 원안성 더친헌 메리트에 이제 도착을 해서 송이를 팔고 이제 얼마를 얻는 것. 이제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이제 다 정산해 보니까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쯤 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방이 출발할 때 또 상황을 보여주고 마방들의 그런 표정들, 그 여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예, 너무 화면도 멋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드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드론이 있었다 그러면은 더 아름다웠을 것이다라고 이제 했을 건데 이때 사실 드론 촬영은 중국 당국이 허락하지 않아서 촬영을 못했다고 합니다. 소수민족의 문화를 일부만 보여줬는데 이거는 뭐 시간상 50분이나 1시간 내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줄평 어떤 분이 이제 쓴 건데요. 수천 년부터 이어져 온 자연 속의 험난한 마방의 삶의 여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키워드들은 차마고도, 중국 사천과 운남의 차가 티베트 고원의 말들과 물물 교환되던 곳, 교역로, 차와 말을 교역하던 중국의 높고 험준한 옛길을 가리키는 거고요. 와커터우라고 해서 마방의 우두머리 통솔자를 가리키고요. 메리설산, 6,740m 북부 더친현에 있는 장족의 성산이라고 하고요. 카와커보라고 하는 그 말은 설산의 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신산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신산이고 8대 신산이자 4대 성산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현지인들한테는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지는 그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장협곡이라는 하는 것도 있고요. 노부상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노부상부는 현대에도 가끔 이제 인용이 되는 건데요. 중국과 티벳을 잇는 마방의 길을 연 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 보면 이게 노부상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조별 발표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 어떤 조에서 토론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주제를 하나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군가에겐 변화가 발전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이 무언가를 잃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으며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책, 종이책에서 이제 종이책 볼 일이 별로 없죠, 그죠? 그다음에 언어들도 이제 점차 옛날에 쓰는 언어나 많이 쓰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현대 이제 새로운 신조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기존의 단어들도 굉장히 좋은 뭐 예쁜 그다음에 의미가 깊은 뭐 이런 단어들이 많았는데 그런 단어들이 이제 점차 쓰이지 않게 되는 현대어로 대체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 헐, 대박 뭐 이렇게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감탄사는 그 두 개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에 감탄사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 없어졌죠, 그죠 거의. 요새는 또 예술 카메라 찍느라고 흑백 사진 찍느라고 필름 카메라 찍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그 레트로라고 얘기하죠. 다시 옛날 복고풍의 그런 취미나 복고풍의 유행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이제 레트로라고 거꾸로라는 뜻이 레트로가 그죠. 민속놀이 민속놀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거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요새 그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 그 어릴 때 놀던 민속놀이를 그 약간 폭력적 그 게임으로 상금을 건 게임으로 바꿔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전 세계적 유행을 타고 지금 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표현이 가장 잘 들어맞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공장의 변화, 일자리를 잃어가고 한 사람이 많은 기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일자리가 취직하기 어려워진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지역들이 재개발되면서 옛날 추억이 있는 동네 집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것. 주황색 가로등. 옛날에는 주황색 가로등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아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 다 LED 가로등, 수은 가로등 이런 걸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주황색 가로등 보면은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었는데 LED 가로등 보니까 좀 너무 좀 차갑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 있죠. TV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게 옛날 TV 예능 프로그램과 지금의 예능 프로그램은 조금 정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들 간에 그 맛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나는 잊혀가는 이야기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키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나름 이제 에, 이런 이 다큐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맞는 그런 표현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어, 그 14주 강의 주로는 이제 마지막 주가 되는데요. 다큐 마지막 마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말 시험 어떻게 볼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시험은 중간 시험 봤던 거와 동일한 형태로 테이크홈 형태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5주가 이제 마지막 주가 되고요. 우리 수업이 목요일 날 수업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게시되도록 하겠습니다. LMS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하고요. 제출 마감은 수업 끝나는 시간으로 제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자유지만 가능한 하면은 보기 좋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PPT 한 장에다가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써가지고 대문짝만하게 폰트를 뭐 50, 뭐 30, 50 뭐 이렇게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제출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테이크홈 수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학번 끝자리에 따라서 다큐 하나하고 생각의 기술 두 가지를 배정합니다. 방식은요, 이런 식으로 학번 끝자리가 1번이면은 기말 시험 다큐는 9주차에 했던 거를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생각의 기술 번호를 1번과 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생각의 기술은 여기서 보듯이 모두 10개가 있는데요. 마인드맵이 1번입니다. 브레인 라이팅이 2번, 스캠퍼 3번 이렇게 해서 이 원을 따라가면서 마인드맵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디자인 싱킹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생각의 기술이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9주차에 학번 끝자리가 1번인 학생은 9주차, 학번 끝자리가 2번인 학생은 10주차 이런 식으로 학번 끝자리별로 쭉 배정을 해서 6주차 한 사람은 오늘 하는 마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7번은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9주차. 8번은 학번 끝자리가 8번이 10주차. 이렇게 학번 끝자리가 0번인 학생은 12주차에 생각의 기술 번호는 10번. 기본으로 10번을 해야 되고 10번은 디자인 띵킹입니다. 근데 5번 이 두 번째 생각의 기술 두 번째는 다른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냥 첫 번째 컬럼은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컬럼은
에, 다른 걸 해도 됩니다. 생각의 기술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요 지정된 거를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 거는 이거는 그 지정된 걸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를 선택을 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어, 번호를 정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다큐를 생각의 생각의 기술을 적용해서 요약합니다. 근데 생각의 기술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각 그 생각의 기술은 그 생각의 기술마다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방법들이 다르지만 내용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큐의 줄거리, 다큐의 등장인물이나 주체 사건, 시대적 상황, 다큐가 전달하려는 의도, 그다음에 한계점, 나 같았으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개선점, 그다음에 다큐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댓글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 댓글들을 읽어보면은 참 다양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다음에 이 다큐에 대해서 다큐의 의도에 대해서 또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보면 또 다른 관점을 가진 그 기사들이 또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생각의 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두 번째, 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얘기고요. 요거는 지정한 번호를 안 하고 다른 걸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각의 기술을 두 개를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인드맵을 했고 스캠퍼를 했다. 만약 누가 그러면 이 두 개를 이 다큐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요건 요런 방식이 있고 요건 요런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더라 장단점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기말 시험은 이와 같이 중간 시험 했던 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요 내용은 제가 다시 어, 그 LMS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14주차 다큐에 대한 요약 정리하고 기말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동영상은 그, 에, 그 LMS 게시판에 어떤 방식으로 올릴지 제가 설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자세한 내용들은 그 시험 절차 요 내용은 게시판에 다시 올리기로 하고요.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